권리 분석 되게 어려운 거 골라주셨어요.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또 당해세까지 있는 물건은 권리 분석 단계 3단계에 해당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물건인데요. 그래도 이 물건이 가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물건은 안 돼요. 이런 물건은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해드릴게요. 우찌님 물건이요. 2020 타경 100410 주거용으로 생각하고 있고 역 근처에 회사 단지가 있어서 실거주 후에 지방으로 이전할 때 월세로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배당금을 어느 정도 일부 받아서 대화를 잘하면 명도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임차인이 있는 집이군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등기 사항에는 2017년도 이후 권리가 소멸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이고 실거주 후에 지방으로 이전 가실 때 월세로 내놓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건 한번 볼게요. 네, 2020 타경 100410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16층이에요. 층이 좋네요. 감정가 1억 2,100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9,68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전용 3.6평. 그러면 원룸이죠. 욕실하고 화장실이 있는 원룸입니다. 18층 중에 16층 층이 좋아요.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게요. 말소 기준 권리는 소유권 다음에 있는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은 2017년 4월 17일에 근저당이거든요. 임차인은 2016년 5월 26일에 전입을 했어요. 어떤 임차인이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전입, 확정, 배당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어요. 전입일자는 5월 26일인데 확정일자는 5월 12일이네요. 확정일자가 좀 더 빠르고 전입일자가 조금 늦지만 다행히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전입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빠른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에요. 이 임차인은 이 보증금 1억을 다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어떻게든 다 지킵니다. 우선 변제권으로 법원에서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못 받는 돈이 생기면 누가 주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지킨다. 때문에 이 물건은요. 적어도 1억 원 이상을 쓸 수 있어야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좀 넘어야 되겠죠? 처음에 들어갔던 경매 진행 비용. 경매는 누가 진행을 했어요? 주식회사 S&P 파이낸셜 대부에서 경매를 진행을 했으니까 이때 진행했던 그 경매 집행 비용이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이 될 거기 때문에 못해도 1억 한 200 정도 이상 쓸 수 있어야 이 물건에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다 받는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는 보증금의 크기 이상 쓰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등기부가 좀 뭐가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근저당이 대부업체로 있고요. 근저당 밑에 질권이라고 있죠. 이 질권은 다 같은 거예요. 이 이땡땡님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줬고 이 대부업체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근저당과 근저당 질권은 같은 거다. 1,500만 원. 왜 1,500만 원밖에 못 빌렸을까요? 그렇죠. 이게 임차인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1억 원이 있는 집에 1,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를 통해서 밖에 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는데요. 매매 예약이라고 해놓고 또 여기에 가등기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어요. 이 대부업체에서 뭔가 세금을 안 내서 영등포 세무서가 여기다가 압류를 걸은 거예요. 뭐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금천세무서, 금천구청, 구로세무소에서 연달아서 세금이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항상 세금 압류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당해세는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배당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 무슨 어디죠? 여기 금천구잖아요. 아마도 금천세무서랑 금천구청에 대한 세금은 당해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당해세의 금액까지 감안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을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냐, 굉장히 난감하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입찰하려고 그러는데요. 체납된 세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 세무서에서 안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잘 부탁하면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절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어요. 정말 이 물건에 입찰을 하고 싶다면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랑 구청에 가셔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물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입찰 예정자는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죠. 이 물건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그리고 당해세가 있는 권리상 좀 복잡한 물건이에요. 확인해야 될 게 많아요. 초보자분들께 그렇게 막 권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가산 양운의 내안의 애플. 지금 이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면적이 다르거든요. 면적이 더 작은 면적이에요.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이름이 같은 물건들도 있어요. 자, 이 물건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물건은 요거 오피스텔이었어요. 같은 물건으로 보셔야 돼요. 12.04제곱짜리 21A 타입이에요. 2018년 이후로 거래가 뚝 끊겼다가 거래가 정지된 기간 동안 아마 대기했던 매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가가 1억 정도네요. 네, 매가가 1억 정도고요. 현재 1억 2,500에도 거래가 되긴 했는데 11월만 해도 1억 550에 거래를 했어요. 전세는 꾸준히 1억 2,500으로 나갑니다. 한번 나와 있는 매물을 볼게요. 보증금이 500에 42예요. 보증금이 이렇게 작다는 건 월세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3,000에 30. 여기는 뭐 50에 18도 있는데 월세가가 굉장히 들쑥날쑥한데요. 월세 거래가 그렇게 활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세를 많이 찾으시나 봐요. 풀옵션인데 1억 1,500. 우리 아까 그 물건 전세가 1억이었죠. 2016년도에 들어왔는데 전세 1억이었는데요. 지금도 전세가 1억 1,500. 매매가 1억 1,000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1억 원에 살고 계십니다. 당해세도 있어요. 그렇다면 써야 될 금액이 못해도 1억 몇백만 원은 될 건데 지금 실제 거래가가 1억 1,000. 그러면 이 물건 입찰할 수 없겠죠. 입찰할 가치가 없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의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 될 거고요. 그냥 계속 유찰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유찰이 돼서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어요. 이 물건이 현재 매매가가 1억 1천이니까 유찰이 되기를 기다려서 뭐 8천이나 9천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가시면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요. 이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원을 반드시 지키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입찰하시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아셨죠, 우치님? 권리분석 되게 어려운 거 골라주셨어요.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또 당해세까지 있는 물건은 권리분석 단계 3단계에 해당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물건인데요. 그래도 이 물건이 가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물건은 안 돼요. 이런 물건은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우진이 이번 주 과제 2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지난주에는 권리분석이 없이 과제를 하신 거고요. 이번 주에는 권리분석까지 자세하게 배우셨어요. 자, 이제 권리분석을 참고를 하셔서 관심 있는 물건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물건 말고 조금 넓게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물건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한번 과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잼마님 물건입니다. 물건 번호 5타인가 봐요. 2019 타경 3217입니다. 금액은 제 능력 밖이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300평 규모의 9억이 딸린 토지나 농막 가능한 토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물건 검색이 서툴러서 열공하면서 꼭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과제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입찰서도 물건 번호 틀리면 큰일 나겠죠? 입찰서에도 물건 번호 틀려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법원에서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어요. 입찰서 쓰실 때는 물건 번호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물건 한 개 더 고르셨어요. 166. 이거 욕심나는 물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물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2020 타경 166 주택이네요. 감정가 3,300만 원. 토지가 400평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20평이고요. 완전 폐가인데요. 와. 도로가 안 보이네요. 도로가 안 보여요.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곧 편입되기 위해서 계획된 관리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도시 지역보다 저렴하면서 나중에 도시에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을 용도를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해요. 2009년도에 증여를 받은 부소유권자가 계시고 이 집에는 임차인도 없고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요. 국민카드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요. 가치를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권리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주위에 길이 이 땅에 닿아 있는 길이 요거 하나 있네요. 여기 요 길이 하나 있거든요. 요 길로 다닐 수 있는지, 이 길이 얼마만한 길인지, 이 길은 주인이 누군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위성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길이네요, 요 길. 이 길을 통해서 공사가 가능한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네요. 만약에 이 길을 이용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물건 괜찮고요. 이 길을 통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이 길이 소유권은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길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이게 공로인지 사로인지, 그러니까 나라 땅인지 개인 땅인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여기는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맞습니다. 두 번째, 길이 있는지, 이 길이 이 집까지, 이 집이 있는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얘는 길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길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길의 소유권은 또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집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는 이 강진구청의 담당자한테 내가 이 땅에 이 554번지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군청의 담당자 분이 문제가 있으면 있을 거다, 아니면 뭐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집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이건 다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폐가였던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이장님한테 좀 이 집의 사연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지. 좀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고요. 군청의 담당자한테는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길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두 번째 물건은 2019 타경 3217 평창구 진부면에 있는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가 거의 5,000평이에요. 12억 4,900만 원에서 계속 유찰이 됐고요. 지금 34%인 4억 2,800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에요. 자, 토지가 생산관리 지역이면서 소하천 예정지라 그래요. 생산관리 지역이라는 건 농사 짓는 땅이란 뜻이고요. 소하천 예정지는 하천이 뭔가 더 필요하거나 그래서 추가로 뭔가 작업을 할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고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 짓는 땅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이 뭐 여러 개가 막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전이 있고요. 단기가 심어져 있고요. 그런데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나오고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가가 나오고요. 권리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농사 짓는 땅 치고 가격이 감정가가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이번 회차에는 뭐 낙찰이 되려나요?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신고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각각 토지마다 너무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물건이 10억 원어치 가치가 있다면 사겠죠. 누구도 이 물건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4억 원에도 팔리지 않는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와 다르죠. 토지의 가치는 정말 개별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요, 시세 파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인들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를 하거든요. 김씨네 뭐 땅 내놨대.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사야지. 그러고서 동네에서 그냥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이웃끼리 팔고 사고 합니다. 그 가격과 우리 외부인들이 사는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진짜 토지 거래 가격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거래가는 참고만 하시고요. 실거래가도 그렇게 투명하게 신고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일단 공부용으로 보셨다니까 뭐 괜찮고요. 생산관리 지역은 정말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조금 전에 보신 계획관리 지역으로 찾으셔야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겁니다. 소하천 예정지라는 것도 많이 걸리고요. 조사해야 될 게 훨씬 많은 그런 토지예요. 자, 지금 잼마님 귀촌 계획이셔서 지금 전을 매수하려고 계속 확인하고 계세요. 이렇게 조금 더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물건은 정말 많거든요. 토지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냥 농가주택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물건을 마음껏 검색을 해보세요. 너무 마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물건은 정말 많거든요. 서울 경기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물건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지금 잼마님이 원하시는 그런 물건은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먹으실 필요 없고요. 좀 천천히 느긋하게 물건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물건이 괜찮긴 하지만 막 달려들 만큼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만 한번 물건들을 쭉 검색하시면서 보시다가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온라인 트레이닝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권리 분석을 배우셨으니까 또 열심히 과제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